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교도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빛나는 꽃발 신심으로 정성을 다하다가 잠시 소홀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는가에 따라 한 단계 올라가서 진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회상과 영영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인생 토크 세상만한 기쁨.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정성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진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군산교당 여산 윤문환 교도 초대했습니다. 여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사님 멀리 군산에서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는 밖으로 향하던 마음, 밖으로 향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조금은 안으로 좀 내면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나와의 어떤 만남의 시간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많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안으로 스스로 좀 마음을 키우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한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한의원도 예전과 같지 않고 그래서 틈틈이 교전은 교정과 또 요즘은 건강경 공부에 좀 치우쳐서 하고 있고 네. 교당 상황은 법회를 앞두고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발열 체크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별히 법회를 휴회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교도님들이 스스로 가는 시간, 스스로 정진하고 적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견딘다고 할까요? 인내의 시간들도 많이 필요로 했을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특히 앞서 금강경을 좀 보시면서 마음을 다독였다고 하셨는데 금강경은 특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처음 가져다가 보신 그런 경전이기도 해서 원불교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또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가요? 예. 금강경의 주 사상이 무상, 무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은 우리들이 빈 마음, 비우는 마음을 말씀하고 무주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찾다 보면 자기 본 그것을 잃어서 우리가 탐하고 취하고 또 바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무주심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사님은 군산교당과 아주 특별한 깊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지금 이제 교도회장으로도 봉직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 원불교 만난 그런 인연이 궁금합니다. 예. 고1 때 원계 55년인데 제가 그룹 스터디하는 친구가 원불교에 가면 탁구 원 없이 친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래?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여기서 불과 한 300m 가면 있다는 거예요. 네, 군산교당이. 예. 예. 그래서 친구 3명과 같이 그 다음 날 군산교당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탁구를 좀 원 없이 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또 원불교와 인연을 꾸준히 맺게 되신 거예요? 저희들은 탁구를 못 쳤는데 네. 그 친구는 잘 치는데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탁구 잘 치는 비법을 예. 그러다 보면 또 그때는만 해도 대학 입시라고 해서 고1 때부터 조금 스피드 업을 할 때인데 그 시간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친구분 하나가 자꾸만 또 우리 원불교 가서 탁구를 치자. 네. 그래서 탁구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는 교당을 찾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회도 보면서 끝나고 법회는 안 보고. 법회는 안 보고 네. 탁구만 치고 네. 그때 법회는 토요일 날 봤었는데 예. 토요일 날 가면 그 학생
몰래 그 학생회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탁구를 못 쳐요. 네. 그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래 가고 싶은 시간에는 그 학생회원들이 치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그 친구들이 다 끝나면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가서 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학생 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학생 회원까지 됐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입교도 하라고 네. 하고 그때 그 교무님이 선타원 고현정 교무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쓰고 뭐 이제 입교 원서를 쓰고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회 학생 회원이 회원이 된 거죠. 되는 거지요. 네. 그게 이제 끈을 다 놓으니까 네. 네, 틈틈이 시간 있을 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탁구 원 없이 치겠다고 갔다가 결국은 학생 회원이 돼서 법회도 꾸준히 보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 군산교당은 벌써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초창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련히 떠오르는 그 군산교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양옥에 가까운 집이었는데 하여튼 타 종교에 비해서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 원불교가 도대체 뭐 하는 거를 자세히 알려줘야 우리가 다닐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원불교는 불교를 생활화 시대와 대중화시킨 거요. 그래서 그런 네. 것이구나 알고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학생 회원이 되셨어요. 네. 전주교당은 연화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군산교당 하면 이제 원우회가 또 유명하죠. 예. 원우회 회원까지 되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우회는 군산교당 학생회 출신들로 구성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원우회는 원기 53년 12월 31일 날 조직이 됐거든요. 그 원우회 조직은 학생회를 이어주는 하나의 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원우회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나오는 후배들도 챙기고 원우회 회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학생회 시절을 조금 전 돌이켜 보면 탁구 치면서 법회 보면서 그렇게 멋모르고 이렇게 다니면서 점점 학생회에 다니는 어떤 그런 재미라고 할까요? 예. 뭔가 좀 남다른 그런 특별한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학생회에는 대외적인 행사는 전주, 이리, 군산 그 학생회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 하는 것이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네, 학생 체육대회. 예. 그 외부 행사치고는 그거고 내부에는 명절대제 전후로 해서 성화의 밤이라고 그건 자체적으로는 행사인데 그 삼시 체육대회는 외부적인 행사고 그래서 그때 그 열기는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그 대회 있기 전에는 토요일마다 그 연습도 하고 응원 연습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대회에 참가하고 그 열기도 그랬지만은 승부욕도 학생 때라 네. 아주 대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군산교당 학생회원들 원우회, 나중에 이제 원우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모이고 있지만 당시 그 학생회원들이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절친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단했죠. 선후배 간의 그런 그 참 벽을 허물 수 있는 네. 저희들이 연습하고 있으면 또 청년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청년들이 뭐 있으면 둘이 학생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네. 교당 내에서는 청년회와 학생의 그 유대관계가 네. 그때같이 좋았을 때가 없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예. 학생들 간에 그 1, 2, 3학년 그 좀 엄한 때인데 그때만은 좀 더 편하고 네. 그런 게 보냈던 학창 시절이 생각납니다. 네, 체육대회뿐 아니라 앞서 성극, 성화대라고 성화의 밤이라고 해서 성화의 밤, 명절에서 뭐 시를 한다든가 성가를 부른다든가 하고 네. 학생회, 유년회, 청년회 이렇게 해서 교당 우리 지금 말은 재능 발표회 같은 네. 교당 내에서 하는 네. 행사를 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더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예. 이 청년연합회 1위 교구, 당시 1위 교구 청년연합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요. 제가 그때가 본과 때인데
그때 군사는 중앙교구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합회장으로 해서 그 연합회 성격상 법회는 그 2달에 한 번 정도 보고 주로 사업하는 것이 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업들을 했던 거예요? 사업은 교화 사업으로 해서 네. 그 장학 퀴즈라는 프로가 대단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뭐 방송국에서. 장학 퀴즈. 예, 예. 그것을 조금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우리도 그럼 교리 퀴즈 대회를 하자라고 해서 교리 네. 퀴즈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처음 그때 그러니까 교육 예. 퀴즈를 만든 거예요. 예. 이리교구 청년연합회에서. 청년연합회에서. 네. 그 그렇게 진행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뭐 진행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자를 그 방송국 같은 그런 아주 테크닉이 좋은 그건 못하고 네. 조금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부자를 누르면 소리가 안 나는데 다른 데 소리가 또 나요. 그런 모도 있었는데 네. 그 깜짝이 좀 재밌게 잘 진행되고 예. 그래서 공정을 위해서 출제는 총부에다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그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총부 교무님들이 네. 교리 퀴즈 문제 출제는 하도록 하고 우리 청년회가 또 그 주관을 하면서 진행이 됐겠네요. 그러면 이리 교구에 있는 당시 네. 지금의 중앙교구죠. 네. 중앙교구의 청년들이 전체 다 모여서 그런 교리 퀴즈를 했던 건가요? 아니 각 교당별로, 교당별로? 그 대표 참가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 청년들이 교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람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출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교당의 명예를 걸고 얼마나 교전책을 열심히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여사님은 원불교 교립대학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연합회 활동도 한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진행이 그렇죠. 됐던 예. 거죠. 수계농원, 우리 교단의 큰 본공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수계농원에서 본공활동도 잊지 못할 우리 학생들의 농촌 봉사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가까운 그 수계농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40-50명 정도 저희들이 청년들이 예, 네. 각 교당별로 이렇게 모집해서 가면 40-50명 정도 하는데 네. 주로 하는 일은 뭐 학생들이 크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제초 작업하고 네. 남자들은 가벼운 밭을 가는 그런 정도고 여자 교도들은 학생들은 풀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점심 먹으러 들어온다든가 일 끝나고 들어오면 땀이 범벅하니까 시치하는데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네. 남자들은 그냥 엎드리면 옷 벗고 엎드리면 등목 온다고 해가지고 바가지에 물벗어 바가지에 물벗어 이렇게 쭉 부으면 잘못 뭐 억지로 옷을 몸을 적게 여기서 막 밑으로 아래쪽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장난하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녁에는 식사가 이르기 때문에 또 저녁 신고 모시고 나면 배고파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정말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 이제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은 재미로 수박을 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그냥 몰래 가고 어둡기 때문에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별을 못 하죠. 네, 무조건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따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오면 안 익었어요. 안 익었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데 깜냥에 열심히 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수계농원 관계자들이 보면 눈에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작업 배정 받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박을 먹는 건 좋은데 익은 놈만 따서 먹어라. 그럼 웃지 못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아마 큰 잊지 못할 추억들이 될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 특히 우리 교단의 농원에서 봉사하면서 그런
잊지 못할 소박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에 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때 뭐 한 몇 박 정도 했을까요? 그런 봉사활동은? 보통 3박 4일 3박 일정을 4일을, 갔습니다. 예. 그 봉사한 외에 밥을 먹고 같이 뭔가 친목을 하고 이런 것들도 아마 큰 재미가 아니었을까. 그때만 해도 그 학생들 그때 사정은 그렇게 놀이 문화가 없어가지고 맨날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그 노래 이렇게 부르고. 이게 네. 뭐 잘못하면 벌점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네. 주가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놀이인데 그게 정말 그래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쏠쏠한 그런 놀이죠. 네. 재미있는. 예.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대학에서 선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한의과대학과 잘 어울리는 동아리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김영도 교수님을 이제 지도 교수로 모시고 원불교학과 교수님이시죠?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한의학 자체가 약간 동양 철학과 좀 소통하는 게 있고 상통하는 일이 있어서 그 선을 위주로 하는 무의 동아리를 만들자라는 취지하에서 제가 주로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네. 포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가정과 생을 하나를 알아가지고 가정과생 몇 명 오게서 한 주에 한 네. 10명, 5명 정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에 예. 모여서 예. 방과 후에 선에 대한 강의를 김영도 교수님만 듣고 네. 또 실제 체험을 하고 선 실습을 하면서 아. 그 대학 법당을 이용해서 그렇게 네.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그 의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 동아리 학생들이 대부분 한의과대생이기 때문에 의료 봉사가 가능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네. 그 서산에 가서도 의료 봉사하고 또 영광에서 그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에서 네. 그 봉사활동도 하고 예. 그걸 마치고 신도안으로 그 종목사님 대산 종목사님 배로 배를 하고 인사차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의미 깊은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동아리도 그렇고 봉사활동도 그렇고 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방침이 내려진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특히 그렇죠. 여사님이 처음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 스스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깊다고 보고요. 이 선이라는 것이 원불교 선이 단순히 앉아서만 하고 자기 어떤 체험적인 그런 안주 여기서 벗어나서 좀 활동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면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하는 선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앉아서 선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함께하는 그 선이 계속 어떤 선의 연장선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봉사활동을 많이 가지만 그런 선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다져서 그 봉사로 이어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이 여사님 신앙생활에 어떤 획을 긋는 또 추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기 66년, 1981년 특별한 곳에 선발이 돼서 국제대회도 갔다고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그 어떻게 선발이 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그때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단체 협의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청년 단체들이 그 모집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지도자 및 그 청소년들을 국제교류 파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특히 교모님한테 그 윤문안 그 씨가 그 선발됐다고 네. 일본하고 대만을 가는데 갈 의사가 있냐고 그래서 그때는 그
항공료 정도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선불 되면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참석을 했었는데 네. 한 저희들이 청소년 단체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해갖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문교부 지금 교육부 문교부 차관님이 단장을 해서 대만과 일본을 9박 10일 일정으로 9박 10일. 다녀왔었습니다. 네.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물론 가서 뭐 견문도 높이고 하지만은 이 한국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 서로 상호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전부 다 우리보다는 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좀 배울 점이 좀 있었고 네. 특히 흥사단 조직이라든가 모든 그 행사하는 걸 보고 아주 대단하게 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보조라든가 뭐 인원이라든가 것이 저희가 그 생각했던 그런 주제곡은 아주 틀리게 그래서 네. 참 흥사단이 대단하다라고 그 순간은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불교 청년회, 네. 이 중앙 청년회 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당시는 그 해외 여행이 그렇게 보편화가 되지도 않았고 주변에 해외를 갔다 온 분들은 참 손을 꼽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운이 또 저한테 왔는가 하고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나 또 책임감도 따르고 네. 또 하나는 또 원불교라고 하는 그 인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대표가 되었구나라고 해서 의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할 일, 그런 은혜를 입은 일을 언제 보완을 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아주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녀온 당시 일본과 대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오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대만에서는 이틀을 그 박물관을 견학하는 예. 아주 강행군이었어요. 그냥 네. 그랬는데 거기 3일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서는 또 민박을 또 밀방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불교와 그 불교는 절에서 1박 2일 민박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절에서? 예. 예. 그래서 월정사라는 절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처승이기 때문에 뭐 스님 밑에 아들, 딸도 있고 손자, 며느리도 있고 그냥 아주 뭐 부자, 가족들이 그냥 함께. 예. 그리고 뭐 골프장도 미니 연습할 수 있는 장도 있고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절하고는 많이 차원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일본서의 그 활동은 거의 한 명씩 그 볼런티어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다 바로바로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볼런티어하고 이제 그 단체 행동을 할 때는 하지만은 저녁 같은 때는 볼런티어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주 네.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청년 시절에 해외를 다녀오면서 특히 종교기관이나 여러 또 청년들이 알아야 될 곳을 방문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또 우리 교단 어떤 발전에 또 큰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사님은 특별히 이 또 태타원 송순봉 종사님과 인연이 깊으신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태타원 그 종사님한테는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태타원 종사님은 꼭 저를 거기 동행을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군산교당의 예,
교무님이 계실 때 그 대산 종사님이 군산교당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일정을 마치고 좀 바닷가 쪽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거기에 낄 그것이 아닌데 꼭 저를 동행을 해서 다녀온 것도 그렇고 아우 좀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 태타원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가끔 그때만 해도 통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희산 오천원 회장님 댁에 뭐 전할 게 있으면 꼭 저를 불러서 뭐 그 규정한 거 아니니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심부름도 했고 그런 인연 때문에 저희 교당에서 그 추모협회를 태타원님 추모협회를 봤는데 열반한 이후에 어떻게 제가 추모담도 하는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 종사님의 따님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던 종사님을 이렇게 직접 젊은 시절에 모시고 또 공부하고 받드는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네요. 아마 일생에 잊지 못할 큰 그런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사님 사모님은 은타원 송방은 교도님이신데요.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네, 은타원님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본과 4학년 때 일인데요. 이제 제가 그 예과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본과 4년을 다녔는데 이제 본과 4학년 되니까 그 여기저기서 선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인데 무슨 선을 보냐 했더니 천만 받지 결혼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태타원도 역시 저 맥간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직 생각이 없어요. 한두 번 거절을 했는데 한 번은 안 되고 더 그러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찾아뵙고 태타원님 내가 이런 분 같으면 선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대각전 아래 가면 그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원광대학에 근무하시고 오빠는 저하고 입학 동기인데 지금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그런 그 사람 같으면 제가 내일이라도 손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여사님이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괜찮겠다라고만 했지 점 찍고 뭐 여러 정황상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고 얼굴은 이미 봤었고 한두 번은 봤었지요. 왜냐하면 그 약대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제 좀 수업이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한두 번은 봤었습니다. 저보다는 더 인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그래가지고 했더니 태타원님이 수습을 해가지고 이 친척이 되는 주모님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윤문환 씨가 내가 여기저기 선을 보라면 안 본다는데 거기 갔다면 선을 본다고 하니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이게 그 주모님이 가셔서 이제 그 장인어른 지금 장인어른 되신 분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태타원님 얘기한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인해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원친의 준회원이 됐습니다. 원친의 준회원. 네, 지금 그 정토회원이신 은타원 송방은 교도님이 아버님이 지금 교무님이시니까 원친 회원이 또 되셔서 또 큰 인연을 맺게 되셨네요. 이렇게 정말 교무님을 장인 어른으로 두신 이 사이 되시는 여사님의 심경이 당시 사실 당시는 뭐 교무님의 사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한 어떤 부담은 없었을 것 같지만 살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점점 커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장인어른이 뭐 교무님이고 또 처가 쪽에 교무님들이 많아서 좀 어떨 때는 뭐 자랑스럽고 힘도 됐지만은 제가 그 사회인으로서 교도로서 어떤 부족한 취사라든가 하고 나면 죄스럽고 간혹은 부담스러웠던 적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큰 힘이 되고
뭔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분들, 네. 원불교와는 아주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영원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사님하고 인연을 맺으신 이 장인어른 교무님이 우리 또 여사님의 친형제분들을 또 중매도 서주시고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저희가 가정이 3남 1녀인데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딸 하나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저희 그 동생 두 분을 똑같은 그런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을 소개해가지고 네. 한 동생은 지금 카나다 이민 가서 잘 살고 있고 예. 또 한 동생은 서울에서 좀 잘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태타원님의 은혜의 덕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인연이 지중하고 특별하고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지,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상생선연으로 맺어주고 이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을 교무님으로 두신 은타원님, 은타원 송방은 교도님, 또 교당 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교당의 여성회장과 단장으로서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짧게 말씀하시네. 좀 더 자랑을 좀 해주세요. 하여튼 네. 타고난 네. 보고 배운 것이 네. 그런 부모 가족의 전문 출신 가족이라 또 처가 쪽에 방망한 그런 교우님들이 계셔갖고 네. 학생 때 놀러 가기를 교당으로 놀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교무님이 계신 교당으로 네. 가서 청소도 하고 뭐하고 그랬다고 해서 어디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다 몸에서 배워서 나오죠. 네, 교당 활동으로 주인으로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타원님과는 그 이후로도 송순봉 종사님, 태타원님과는 어떤 소중한 그런 추억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좀 내용을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번은 태타원님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타원님 방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저 2층 올라가서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했더니 무슨 액자를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문안 씨는 저한테 꼭 문안 씨 그랬거든요. 문안 씨는 한학과대학 댕이니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꼭 실천하고 할 것 같으면 이 액자를 가져가고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장식하려면 놓고 가라.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아주 부지런히 배워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글씨가 어떤 글씨인가 궁금해서 도저히 교당에 못 읽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바로 집으로 와서 이렇게 그냥 액자를 보니 대충은 조금은 알겠는데 모르는 자도 있지만은 뜻은 어렴풋이 작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낙관이 찍혀본 게 정산 낙관님이 찍어서 정산? 그러면 정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정산종사 법어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구가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송죽 비교가 한 그런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아니 이 소중한 것을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니까 크게 관여는 안 해도 그래서 그걸 보고 해서 벽에다 걸으면 멀리서 보고 잘 안 볼 것 같아서 항상 제 책상 위에다 그 액자를 걸지 않고 그냥 세워놨었어요. 지금도 제 사이드 택자 위에 놓는데 한 번은 그런데 민감한 분이 제 아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저 액자가 어떤 액자냐고 그래서
이래서 제가 자랑을 했지요. 이게 이래 종보사님 친따님이 나한테 선물한 거라고. 그랬더니 한번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배줬지요. 그때 막 이렇게 보죠. 열심히 훑어보고 이렇게 보더만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했다가 또 어떻게든 이렇게 했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진품도 같고 어떻게 보면 가품도 같고 그래서 진품 가품이 어디가 그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게 진품으로 생각하니까 진품이다. 그리고 그 글씨는 진품 가품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뜻은 진품 가품이 없다. 진품이다. 네. 그렇게 해서 웃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태타원 종사님이 그 정산 종사님 아버님, 사가로는 아버님이시기도 네. 하고 교단적으로는 이대 종법사님께서 주신 그 법문을 그 법문을 누구에게 잘 전해줘서 이 법문이 실천되도록 할까 아마 고민하시고 궁리하시다가 여사님께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법문 뜻대로 일생을 또 살아오신 분이 여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사님은 일생을 원불교 교도로 신앙생활하고 수행하면서 세 가지 큰 은혜를 입은 그런 내역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중한 은혜를 받으셨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은혜는 그 태타원님을 통해서 그 어쨌든 제 안식구를 이렇게 얻은 그 어떻게 보면 평생에 같이 가야 할 동행자이기 때문에 네. 그 은혜를 들 수가 있고 네. 은타원 송방은교도. 네. 네. 두 번째는 저 청소년 때 일본에 그 국제 파견한 네. 그 많은 그 학생이 청년 회원들이 있었을 네. 건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도 저 교단적으로 제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또 한 부분은 참 이건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그 교당을 조금 멀리 할 때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홀히 할 때 두 교무님이 네. 저한테 그런 기도 정성을 올린 덕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교당을 좀 멀리하고 있을 때 그 관산 최세종 교감님하고 안타원 맹지진 교무님이 저희 교당 그땐 저희 교당이 아니라 저는 교당을 안 다닐 때니까 군산교당에 잠시 잠자는 교도셨군요.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은타원이 저희 법회를 보고 오더만 네. 하는 말이 교감님이 저 집을 방문해야겠다고 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어디 불편한 시간? 그랬더니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한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교무님이 저희 댁을 집을 온다는데 제가 뭐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은 약속하자고. 왜냐하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에서 2시까지 오시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그걸 전해드리고 당시 예.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전해가지고 며칠 뒤에 교무님이 오셨어요. 네. 그러더만 오셔서 하는 첫 마디가 신도안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 당신이 학생 때 네. 그 신도안에 있는데 당신은 먼 발치에서 종보사님을 뵀는데 제가 그 종보사님 옆에서 인사하고 있던 것이 아주 부러웠다. 당시 대산종사님. 네, 대산종사님이. 예. 그래서 그랬어요 하고 이제 아니 아직은 제가 교당을 그때는 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만 그래서 그러더만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여기에서 월초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네. 말씀하는 그 거예요. 한의원에서. 네. 아니 저 1층이 한의원이고 2층은 이제 가정 집인데 네네. 집에서. 네, 집에서 네. 그 월초 기도를 해야겠다고 해서 네. 아니 왜 교무님 그 교당에서 월초 기도를 해야지 왜 저희 집에서 합니까? 했더니 그 여기 기운이 좋고 그 교감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와서 해야겠다고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하지 마세요도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때는 속으로 당신이 몇 번 하다 보면 안 하시겠지라고는 네. 그 못된 성격을 제가 못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다 돼도 그냥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새벽 월초 기도를 네. 여사님 집에 와서 하는 네. 거예요. 교무님이. 네. 그게 1일 날이 될 수 있고 2일 날이 될 수 있고 그 1일 날이 뭐 있으면 법회가 2일 있으면. 날에 네. 그리고 1년을 이상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그야말로 그냥 하는 게 나오고 참여는 해도 크게 그랬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네.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고 죄 짓는 것 같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 교무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나한테 저런 게 나한테라고 남고 저렇게 공을 들일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원 오고 이제 가끔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돼. 그러면 교당을 나갈까 말까 자꾸만 사랑심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6개월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교무님 와서 꾸준히 와서 네, 기도하시고 매달. 그래서 그때는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무님 그날 6개월째 되는 그날 그 월초기도 때 기도 끝나고 네. 제가 다음 달부터는 교당에 나가겠습니다. 교무님이 얼마나 네.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 다음 달부터는 오시지 저희 마세요. 집에서 오지 마시고 네. 제가 제 발로 교당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듣던 중 최고 반가운 소리라고 감격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미안하죠. 그렇게 네. 감격스러운 것을 진즉 네. 못한 것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제 성격이 그렇게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러니 제가 교당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교당을 안 다녔어도 지금 군사교당의 3분의 1은 교도님들 알 겁니다. 그러면 인사 같은 거 시키지 마시고 제가 편하게 네. 서로 스며들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거 하나 도와주시면 제가 좋겠다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짐을 맡기주지 마시죠. 짐을 제가 맡을 때 같으면 얼마든지 제가 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좀 예. 헐치니까 네. 좀 성급하게 저한테 짐을 짊어주지 마시라고 두 가지한테 그것도 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 모습으로 네. 태어난 그때가 한 겁니다. 몇 년 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그러게 한 10년이 좀 넘었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더 궁금해지는데 교당을 학생회, 청년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결혼 이후에도 다니다가 좀 주춤했던 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리 한의사란 직업상 항상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렇죠. 있다 보니까 늘 환자를 만나야 네. 되고 운동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어떤 특정한 운동을 했었는데 이것은 또 그 상대방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해야 할 운동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내 스케줄이 안 맞고 상대방 스케줄이 안 맞으면 또 하기 곤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던 중에 제 주변에
사진 촬영하는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하길래 네. 어떻게 보면 저것이 낫겠다. 그 운동도 겸하고, 왜냐하면 그분도 주로 산을 해서 산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롤모델로 삼고, 틈 있으면 준비해서 배낭을 메고 산에 가서 촬영을 하면 너무한테 그 구차한 얘기도 않고 혼자만의 시간도 네. 갖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촬영 사진에 네. 빠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 네. 교당을 조금씩 이제 소홀해진 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점점 잠자는 네. 교도가 되셨다가 우리 관산 최수정 담임 교무님의 그 지극 정성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월처 새벽 기도를 직접 집에 와서 함께 하면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셨군요. 사실 여사님도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기까지는 아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교당을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근데 어쩌면 교도 뭔가 기도하면서 교무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이 훨씬 풀어지고 교당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단순히 그 교무님의 어떤 관심과 정성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위력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가 마음속에 있었다고 봐야죠. 네.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 인사도 하지 않고 뭔가 책임도 맡지 않고. 근데 저는 놀라운 발전을 하신 거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그렇죠. 군산교당 교도들뿐 아니라 사실은 원음방송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교도 회장으로서 또 장학회 회장으로서도 오랫동안 봉직을 하고 계신 거 보면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부담을 다 놓고 이제는 정말 교당의 주인으로, 교단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여사님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정말 몇 년 만에 아마 교당을 다시 찾았던 그 첫 법회 날, 그때 심경이 어떠셨을까요? 교당에서 교도님들 뵈기가 좀 부끄러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안 맡으려고 했는데 관사님 교감님께서 간곡하게 좀 맡아서 좀 학생 때 하던 거 반일만 좀 해달라. 그런 걸 받고 참 거절도 좀 했었는데 그걸 거절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맡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도들한테. 저도 다짐도 하고 교도들한테 부탁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도 회장을 네. 맡게 되신 거네요. 네. 그 이후에 결국은. 네. 네. 어떤 당부를 드렸어요? 요원품 21장에 보면 중생은 영리하게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넘을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불보살들은 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복록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인과와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교당과 그 가정에서 하는 일이 우리 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교당과 그 가정과 교당이 둘이 아닌 교당에서 하는 일은 가정에서도 하고 가정에서 하는 일은 교당에서 해서 우리 잘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교도 회장 되신 지 올해 6년째 되고 있어요. 6년째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군산교당의 든든한 주인으로 많은 분들의 또 보감이 되는 그런 어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예, 여사님과 이 특별한 이야기, 잠시 교당을 주춤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교당을 들어서기까지의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밖에 모든 신앙 수행 얘기는 아마 이 시간에 다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군산교당 여산 윤문환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여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